한동훈 대표는 당 지도부 주도권을 결정할 인선, 아까 말씀드린 정책위 의장, 그것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사무총장도 있고요. 그 인선을 고민해야 하는데요. 친윤계 정점식 의원이 맡고 있는 정책위 의장, 이 자리에 교체 카드를 쓸지 지금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바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친윤 대 친한 양 진영의 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당사자 정점식 의원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임명이 돼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 취임하시면서 여기 있는 캐치프레이즈처럼 변화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훈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변화를 시작할 준비 되셨죠? 네. 그 중심에 우리 대표님이 계실 것이고 원내에서는 또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그리고 우리 성일종 사무총장이 저와 함께. 네, 최 국장님, 이제 정책위 의장을 그대로 놔두느냐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도부가 이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대 4냐 4대 5냐 이게 갈린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언론의 분석법에 따르면 네. 이제 지도부가 9명인데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야 이제 뭐 친한계를 지명하겠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5대 4, 4대 5 이렇게 됩니다. 네.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이제 이른바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 네. 글쎄요. 흔히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형식적으로는 대표가 임명하는 네. 거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형식상으로는 대표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네. 대표가 정책의장을 바꾸려면 그러면 이제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인이 지명한 정책위장인데 네. 협의해서 동의를 할 리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의원총회에 가서 그것이 의원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의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점식 정책위장이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사퇴 안 하겠다고 얘기할 경우 강제로 바꾸는 문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최 국장님, 그런 경우에 저는 말이죠. 그런 모험을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 국장님, 그런 경우에 말이죠. 이제 네. 그런 모험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겠지만 네.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둘이 따로 만나가지고 조율하고 뭐 이런 과정은 없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협의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협의라는 따로 게. 만나서 조율을 하는데 과연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의를 해줄 것이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안 해줘도 이게 합의가 아니고 협의이기 때문에 네. 안 해줘도 추경호 원내대표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의원총회에 또 그 추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이 같은 국민의힘입니다. 네. 같은 국민의힘에 무슨 친윤계라고 해서 무조건 한동훈 대표가 하는 모든 정책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글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럴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한동훈 대표가 무리하게 처음부터 이걸 만약에 추진했다가 의원총회에서 부결이라도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최 국장님. 그런 것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국장님,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이 곧 닥쳐올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렇죠. 그럴 때 국민의힘이 그 지도부의 어떤 입장을 정할 때 말이죠. 네. 그때 9명 중에 4대 5 이게 중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중요해질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흔히 친윤계 친한계라고 그래서 네. 모든 이슈가 어떤 이슈가 나와도 친한계는 전부 한동훈 대표 손들어주고 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한테 모두 반대하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 되면 거의 정신적 분당 상태라고 봐도 될 겁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서. 네.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친한계 지지자들이 말이죠. 네. 정점식 의원을 향해서 정책의장에서 사퇴하라. 네.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네, 네. 또 일각에서는 야 민주당 욕하지 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건 좀 과한 것이다.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 게요. 네. 이번 전당대회에 민의가 있습니다. 네. 이 결과의 민의. 아. 그 민의는 저는요, 이 친윤 일색으로 가는 것을 심판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그래서는 변화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민의는 친윤을 심판한 거고 친윤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시작이 된 거다. 지난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 성격 중 하나는 친윤의 패배에 있다. 패배죠. 예. 그리고 변화를 선택을 한 거고. 네. 근데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네. 버티는 게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확대 해석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이제 관전자 입장이잖아요. 네. 제가 무슨 국민의힘 관계자도 아니고 저기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저한테 무슨 이익이 오거나 무슨 떡이 하나 뭐 선물로 배달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제가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볼 네. 때 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으면 뭔가를 해보라고 밀어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와 뜻이 그동안 달랐고 사이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예. 사람이 굉장히 원외 당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위 의장을 꿰차려고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네. 예? 결국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당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네. 결국은 당직을 적극적으로 맡아라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윤 그런 오해를. 대통령이 저녁 자리에서 했다는 그 네, 말. 그 말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라고 오해하게 저는 만든다.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네. 좀 전에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께서 러닝메이트제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그거를 우리는 정치권에서 투톱 시스템이라 그래요. 네. 그건 뭐냐? 러닝메이트일 때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정책에 관여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원내에.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리고 네. 선거에서 캠페인 기능뿐이 안 남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명직으로 바꾸면서 원톱 시스템으로 우리는 바꿨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투톱 시스템이 아닌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당대표가 당내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네. 주는 시스템으로 바꿨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음. 그런 상황에서 원외입니다. 네. 근데 원외가 저는 이제 정동영 의장이 원외였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그때 보좌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만약에 원외가 무슨 얘기를 예를 들어서 대외적으로 했는데 네. 정책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힘이 없는 당대표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정식 위원장이 이 신임 대표의 길을 열어주고 선거의 결과를 인정하는 모습은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뭐 재신임을 받거나 하는 게 너무나 상도위에 맞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티몬 UMF 사태에 대해서 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그렇죠. 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책위에서 그걸 토론하고 예. 정책적으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당 대표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해줘야 되는 정책적으로 예. 그 위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 대표가 메시지는 냈는데 정책위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당 대표의 권위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럴지 안 그럴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